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읍은 청미천을 경계로 맞닿아 있습니다. 봄이면 이곳은 대한민국 곳곳이 그렇듯 울긋불긋 각종 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활짝 핀 벚꽃, 개나리꽃, 민들레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대표하는 꽃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이 꽃은 무엇일까요? 연분홍색 혹은 진분홍색입니다. 꽃이 만개하는 기간은 일주일 남짓으로 아주 짧습니다. 꽃잎은 훌륭한 차의 재료이기도 하다네요. 감이 잡히시나요?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꽃말은 사랑의 노예, 희망, 용서. 그리고 이 꽃의 열매는 감곡과 장호원을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복사꽃, 복숭아 꽃입니다. 4월 중순이면 이곳은 복사꽃 천지가 되는데요. 바로 감곡과 장호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숭아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숭아를 재배하기에 알맞은 기후와 토양을 지니고 있어 이곳의 복숭아는 당도와 크기가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복숭아꽃은 유토피아를 상징하였습니다. 때로는 우정과 신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염과 유혹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 복숭아꽃. 수줍음 많은 그 꽃이 올 봄에도 감곡과 장호원을 발그스름하게 물들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산과 들, 그 사이에 둥지를 튼 소박한 산골 마을, 그 모두가 분홍빛 물결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숭아 농장 한 곳을 찾아가 복숭아 꽃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기는 풍원농원이고요. 이름은 이자 제자 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30년 조금 됐습니다.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은 봄인데도 부지런히 작업에 몰두하고 계시는데 이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 정리 작업이 끝나고요. 2단계 작업으로다가 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과일을 크게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꽃을 따줌으로써 과일도 커지고 맛도 좋아지고 과일이 많이 달리다 보면은 과일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과일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손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는 항상 한 습속 무릉도원 같죠. 예로부터 복숭아꽃이 만발한 언덕은 동아시아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적 풍경이었습니다. 무릉도원, 신선들이 살고 생로병사의 고통 없이 행복만 가득한 이상향을 사람들은 무릉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에 따르면 진나라 무릉에 사는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우연히 복숭아나무로 둘러싸인 계곡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좁은 계곡을 지나자 거기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어부가 도원을 나설 때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나 한 번 더 오고 싶은 마음에 가는 길을 표시하고 이를 지역 태수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져
점차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개한 언덕의 풍경을 본 사람이라면 이런 설화가 왜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무릉도원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태종의 아들 안평대군이 하루는 꿈에서 무릉도원을 보았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에게 그리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는 가로로 긴 두루마리 그림으로써 왼쪽엔 현실 세계를, 오른쪽엔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표현하였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무릉도원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언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동지의 우정과 의리를 약속하는 서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도원결의입니다.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는 복숭아꽃 밑에서 의형제를 맺고 죽을 때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일을 복숭아밭에서 맺은 결이라고 하여 도원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복숭아는 신의, 맹세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복숭아꽃은 한편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복숭아꽃은 화사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로 인해 보는 이의 마음을 은근히 설레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딸이나 새색시의 춘정이 살아난다고 여겨 한때 집안에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한 예로부터 호색과 음란, 매혹을 의미하는 도화살의 도화는 복숭아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여자의 얼굴이 불그스레한 홍기가 돌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도화살이 끼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사람들의 눈길만 끄는 꽃은 아닙니다. 복숭아는 은은한 향을 간직한 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복숭아는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복숭아의 꽃잎은 훌륭한 차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복숭아꽃차라고도 불리는 도화차는 복숭아꽃을 잘 말린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서 만듭니다. 도화차에는 비타민, 철분, 칼슘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기침을 완화시키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비, 결석 등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도 완화해줍니다. 복숭아 여름 과일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면역력 보호에 상당히 좋다래요. 그리고 암 예방, 연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연구도 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 복숭아는 상당히 좋은 음식이다.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효능이 좋은 복숭아는 언제부터 이 지역에서 재배되었을까요?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그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의 동부 가수농협의 조합장실에 가면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복숭아 재배의 역사를 듣기 위해 장호원에 위치한 복숭아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숭아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35년으로 다카노라는 일본 사람이 지남리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복숭아 연구소는 복숭아뿐 아니라 사과와 배 같은 다른 과일도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강우량과 기후에 따른 품질 변화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과일의 맛 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꽃가루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지남리 도월마을에 위치한 장호원 황도의 원조목을 찾아 보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조목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장호원 황도의 원조목이자 오래된 보호수입니다. 1963년에 최성용 씨에 의해 심겨진 것으로
일본을 왕래하던 외조카로부터 들여온 엘버터 품종의 복숭아 나무 2그루를 심었는데 그 중 한 종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당도와 맛이 월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복숭아 종을 1994년부터 장호원 황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도월마을 언덕 꼭대기에 가면 이 원조목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월마을의 도월이라는 이름은 무릉도원의 도와 200의 식구인 경웅조월의 월을 따서 도월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월마을은 대부분이 복숭아 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의 복숭아는 바로 뒤에 있는 백족산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냉해가 없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복숭아꽃 언덕의 풍경을 보고 있자니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산 복숭아꽃 김용택. 봄바람 속에 산 복숭아꽃은 피어 붉고 내 마음은 봄 불같이 살살 산을 타고 오르는데 산으로 가서 꽃들이 피어나는 산으로 나는 가서 신혈이 스치는 이 어지러운 이마를 서늘한 내 몸에 대고 싶은데 저 산, 저 붉은 산, 복숭아꽃은 산을 타고 산 꼭대기로 자꾸자꾸 올라만 가네. 소박하지만 전혀 소박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복사꽃. 복숭아를 맺기 위해 잠깐 피지만 그 찰나의 아름다움도 놓칠 수 없습니다. 올 봄에도 이곳은 복사꽃 향기가 가득합니다.